한복판 40층 높이의 도경그룹 본사 빌딩이 새벽 안개 속에서 웅장하게 솟아 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죠. 강도진, 65살의 이 남자는 맨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도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내가 먼저 죽어주지.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요. 도경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의 화려한 조명이 강도진의 얼굴을 비춥니다. 수백 명의 박수갈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순간 도진의 가슴엔 칼날 같은 배신감이 꽂혀 있었거든요. 도경그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 덕분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넘쳤어요. 단상 아래 첫 줄에 앉은 이서연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옆에는 하태석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이 어젯밤 호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이죠. 회장이 죽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 녹음 파일 속 그들의 목소리가 도진의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 20년을 믿어온 부하,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없어져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던 거죠. 연설이 끝나자마자 도진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 VIP룸에서 박상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 정보사 출신인 그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회장님, 추가 증거들을 더 확보했습니다. 박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하 대표와 사모님의 스위스 계좌 개설 기록, 그리고 됐어. 도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읽어온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줘야지. 도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진짜 죽는 건 아니고 죽은 척만 할 거야. 그래야 진짜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서연과 태석이 다른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완벽한 가면을 쓴 채로 말이죠. 사흘 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고 이서연은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재벌가의 일상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여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서연이 도진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난주부터 자신의 수면제를 몰래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조금 피곤할 뿐이야. 도진이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쉬어야겠어. 그러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고 도진은 은밀히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CCTV는 이미 조작되어 있었고 의사도 매수해뒀습니다. 완벽한 사고사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밤 11시경 도진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몸이 굴러떨어지는 연기를 했죠. 미리 준비해둔 혈액팩이 터지면서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어요. 여보, 여보. 서연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예리한 눈은 포착했어요. 그녀가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말이죠. 태석 오빠, 됐어. 드디어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많이 마셨거든요. 오늘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리 매수된 의료진이 도진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1시간 후 공식적으로 강도진 회장의 사망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했죠. 서연은 응급실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간병인과 의료진들까지 속일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에 숨어있던 박 비서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서연이 하태석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숨막혔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조심해. 장례식까지는 완벽하게 슬픈 과부 역할을 해야 해. 태석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유언장만 처리하면 도경그룹은 우리 거야. 한편 시신으로 위장한 도진은 박 비서가 준비한 은밀한 장소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인 도경그룹 본사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슬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모두들 형식적인 예의만 차릴 뿐이었죠. 이서연은 완벽한 상주 역할을 해내고 있었고 하태석은 고인의 오른팔답게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조문객 중 한 명이 서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평소 원하시던 대로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애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옆 조용한 회의실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태석이 단둘이 남자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서재에서 찾은 유언장은 어떻게 처리했어? 태석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없앴어요. 다행히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대신 이걸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저와 오빠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필체 감정은 문제 없나?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완벽해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회의실 구석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박 비서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한편 강지우는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빈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었어요.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가 지훈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거였죠. 지훈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관심을 원했는지 미안하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남긴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한편 은밀한 장소에 숨어있던 도진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진짜 배신자들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는 말이에요. 회장님, 내일 공식 유언장 발표입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군.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도경그룹 전 임직원들에게 이상한 이메일 하나가 발송됐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진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회장은 이미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영상이 재생되자 강도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도진이 아닙니다. 영상 속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죽은 강도진이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남겼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를 죽인 건 계단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해킹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회장의 유언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당황한 건 이서연과 하태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 태석을 붙잡고 물었어요. 분명히 모든 걸 정리했는데 진정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야. 태석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호텔 CCTV 영상이었거든요. 서연과 태석이 포옹하며 키스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거였죠. 아니야. 이건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도진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깔렸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였군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한 번은 마음으로, 한 번은 몸으로.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죠. 존경받던 회장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조작이야. 태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들이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호텔 출입 기록, 심지어 둘이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말이에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완벽한 가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버린 거였죠.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계모와 아버지의 신복이 이런 관계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장. 혼란 속에서 강지우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니까요.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지훈이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너무 서툴렀구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리를 뒀나 봐. 상처받을까 봐, 또 떠날까 봐 말이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지훈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 아버지보다 훨씬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웠고,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소중해서 조심스러웠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지훈아,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강씨 집안의 자랑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줘. 녹음이 끝나자 지훈은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됐을까요?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박상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도련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친필이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미안한 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거야. 남자는 그런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안심이야. 편지를 읽는 지훈의 어깨가 계속 떨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니까요. 박 비서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지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도련님, 회장님은 항상 도련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장례식이 마무리되어 가는 저녁 시간, 조문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릴 때였습니다. 이서연과 하태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연기를 해내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후에 공개된 영상들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사모님, 이제 유언장 발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태석이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리 위조해둔 유언장을 공개할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연이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빨리 정리해야 해. 태석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망설이면 모든 게 끝나. 드디어 유언장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과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태석이 준비된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된 유언장에는 이서연에게 전체 지분의 절반을, 하태석에게 나머지 절반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태석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전체 조명이 꺼졌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위험 있는 실루엣이었어요. 잠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유언장은 가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강도진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분명히 죽었는데 말이에요. 조명이 다시 켜지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도진이 살아서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보, 당신, 서연이 혼절할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죽은 거 아니었어요? 도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죠.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맞아, 죽었지. 마음으로는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아직 살아있더군.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려고 해.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진짜 나를 그리워했는지 말이야. 하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위조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회장님, 이게 어떻게... 태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냐고? 도진이 비웃었어요. 간단해. 죽은 척 했을 뿐이야.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군. 도진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자였어요. 서연아, 고마워. 덕분에 깨달았어. 사랑이 뭔지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없을 때 더 간절해지는 거였어. 그런데 넌 내가 없어서 행복해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변명이 무색해졌거든요. 그래. 넌 나를 2번 죽였어. 한 번은 배신으로, 한 번은 거짓 눈물로 말이야. 장례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강도진 앞에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박 비서. 도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상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진이 파일을 열었어요. 제가 죽은 척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 말이에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태석이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모습, 그리고 위조 유언장을 만드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위조, 사기, 불륜, 참 많은 죄목이 나오더군요. 하태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잘못? 도진이 비웃었어요. 20해 동안 날 속인 게 잘못이라고?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게 잘못이라고? 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외로웠어요. 당신이 너무 일만 하니까. 외로웠다고? 도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날 죽이려고 계획한 것도 외로워서야? 이때 강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버지.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지훈아, 일어나. 도진이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서툴렀을 뿐이야. 부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지훈아, 앞으로 힘들 거야. 도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 강씨 집안의 진짜 후계자는 너니까. 한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리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서연과 태석을 체포하러 온 거였죠. 이서연, 하태석, 문서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도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나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하지만 넌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태석도 끌려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회장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맞아. 도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배신하지는 않았지. 그게 차이야. 드디어 2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진이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도경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진은 도경그룹 본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몰려와 이 전례 없는 사건의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는 오늘을 끝으로 도경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도진의 첫 마디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지난 30년간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사람의 마음보다 숫자를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일이었죠. 저 역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앞으로 도경그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들 강지훈이 새로운 대표가 될 겁니다. 도진이 옆에 앉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회사도 직원들도 더 잘 돌볼 거라고 믿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자는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다니. 지훈아, 아버지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도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 재산이나 명예를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더라.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모든 감정을 꽁꽁 숨겨버렸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도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고마워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야. 저도 그럴게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해요. 2달 뒤, 이서연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고 하태석은 주가 조작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죠.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때였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도진은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민정아, 늦었지만 왔어. 도진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을 닮아서 마음이 따뜻하더라.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야 알았어.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야.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제 강도진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